수능과 모의고사에서 지문을 어렵게 구성을 할 때 중요한 말을 일부러 뒤에 넣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학생들이 이해가 안 가고 혼돈되다가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자, 빠르게 읽어 나가면서 그 뒤에 부분에서 그 키워드를 파악해 주는 게 중요한 문제 푸는 방법이 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것 때문에 지금 뭐냐면 이 문단에서는 경제학적인 관점, 수학적인 관점으로 사회 문제를 이해하는 내용이에요. 자, 수치화할 수 있었다, 함수로 표현할 수 있었다. 자, 그럼 3문단 인간의 행위나 현상을 사회 구조와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자, 콜먼은 행위자들 사이에 더 이상 행위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회 균형 상태에 도달한 것인데, 자, 행위자가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다? 사회가 균형 상태가 된 것이다. 자, 우리가 목도하는 빈부격차와 같은 사회적인 상황도 사회적 균형 상태의 하나라고 하였다. 그러면 그는 사회적 균형 상태에서 나타나는 행위자의 권리 배분과 권리 이하, 이것부터 파생하는 신뢰 및 권위 관계 등에서도 주목하고 사회적 균형 상태에서는 자원의 초기 배분 상태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자, 여기서 D 부분이 나오죠. 2번 선지에서 4번을 보겠습니다. 행위자의 효용이 행위자의 보유한 자원, 통제 정도를 통해 결정된다는 것이군. 앞에 있는 말과 일치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맞는 선지가 되겠어요. 이를 시장에서 배분과 관련지어 말하면 완전경제 시장이라는 전제하에서 시장을 통한 배분은 자원 배분의 초기 불평등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 자, 즉 여기에 밑줄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적극 개입이나 사회 구조적인 혁명 등이 없이 인간의 행위만으로는 불평등을 줄일 수 없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개인의 행위로는 이 균형 상태를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걸로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럼 4문단으로 넘어가서 이와 관련된 콜먼은 신뢰, 동그라미 쳐주세요. 공동체의 규범, 동그라미 쳐주세요. 사회 연결망,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것을 묶어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한다. 사회적 자본도 마찬가지로 동그라미를 쳐주도록 합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원초적인 사회 구조라고 설명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근대 이르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조합해서 행동하는 주체인 조합 행위자가 주도성을 가지게 되며, 자, 종합 행위자에다가 세모 표시를 하겠어요. 자, 동그라미와 세모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립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원초적인 사회 구조들의 영향과 중요성이 점차 쇠퇴하고 불평등이 고착화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자, 방금 동그라미를 쳤었던 것들이 쇠퇴하면은 불평등이 고착된다라고 했어요. 고착이라는 거는 뭐야? 변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지. 그럼 조합 행위자 여전히 세모 쳐주세요. 많은 자원을 확보한 개인이나 기업, 많은 자원을 확보한 개인 세모, 기업 세모. 이들의 영향력은 매우 강력해졌다라는 것이다. 그러면 콜먼은 사회적 자본이 불평등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이라고 강조하고 각각의 행위자가 문제를 해결해 나서는 결사체로 작동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였다. 자, 2번에 5번 보겠어요. 자, 행위자로서 개인은 각각 자원에 대한 통제 정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군. 자, 여기서 어디가 잘못됐죠? 자, 개인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각각의 행위자가 문제를 해결로 나서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5번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럼 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윗글 콜먼의 관점에 부합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이거는 글 전체를 읽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5번을 보면은 많은 자원을 확보한 조합 행위자가 경제 행위를 주도하면, 지금 작가는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여기는 사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사회 불평등이 고착되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선지겠죠. 해소가 아니라 고착입니다. 그렇게.
자, 그 2번 문제를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A에서 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근데 A, B, C, D, E 해서 밑줄이 쳐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는 자, 그 부분이 나왔을 때 바로바로 비교해 보면서 이제 해결하도록 해요. 자, 근데 이제 이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행위자로서의 개인은 각각 자원에 대해서 통제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통제 부분이 잘못된 거죠. 통제가 아니라 뭐예요? 이해관계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야 되는 거지 통제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3번만 해결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자, 3번은 보기의 사례를 바탕으로 가가 전제하고 있는 행위자의 특성에 대한 비판을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였어요. 자, 그럼 이 가는 뭐였어요? 합리적인 선택 이론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외적 증거가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글 전체를 이해하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자, 그럼 보기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맨 마지막 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자신의 수익이 줄어도 정보가 자유롭게 공유될 수 있도록 사회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뭐냐면 여기에서는 행위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보기에서는 그것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기의 사례를 통해서 가의 전제를 비판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자기의 이익 추구, 만족 추구, 효용 추구로만 단일 목적을 가진다고 했던 콜먼의 전제가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을 정리하면은 행위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위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어요.